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의학의 신 이재선입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전 세계 2,400여 개의 병원을 다 조사를 해서 1등 병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과연 어떤 병원이길래 전 세계 1등, 그것도 7년 연속 1등을 하는지 오늘 신중의 신, 의학의 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장 장동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석건혜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의학의 신 석건혜 선생님은요. 이야, 이 프로필 제가 정말 읽기도 힘들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신데 노스다코타 의대 졸업하시고 오늘 알아볼 메이오 클리닉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저희가 정말 어렵게 부탁을 해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은 보스턴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 재직 중이시고 그리고 공부를 또 계속 하시네요. 하버드에서 지금 보건학 석사를 수료 중에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제가 들으니까 부끄럽네요, 뭔가. 어쨌든 그것도 함께 이야기 나눌 우리 그 닥터 장동승 쌤은 보자. 그냥 의사 선생님. 예. 이 방송을 출연을 제가 예. 몇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저의 프로필을 물어보신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기 프로필이 있어요. 아니. 일단 인물 좋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굉장히 잘하시고. 이 프로필이 이게 좋네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저출산에 기여를 하시고. 그리고 방금 또 작가분들이 이렇게 또 제보를 주셨는데 간호사들하고 수다를 그렇게 또 잘 떠는 그런 의사로 프로필이 아주 방송 나가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메이오 클리닉이 어떤 병원입니까? 어떤 병원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하고 그것도 7년 연속이나 1등을 하는 병원입니까? 그 메이오 클리닉은 이제 처음에 로체스터 미네소타의 메이오 가문이라 그래야 되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병원인데 아버지 메이오가 있었고 그 아들이 2명이 시작하게 된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들 2명이 외과 의사였는데 정말 잘하는 외과 선생님들로 소문이 나가지고 실력이 있으셨네요. 네, 실력이 정말 좋아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해지면서 다른 의사들도 많이 협진하기 위해서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커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문에서 시작된 병원이 네. 지금 전 세계 1등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저희들 뭐 미국 그러면 뭐 뉴욕, LA, 뭐 보스턴, 뭐 마이애미는 알지만 미네소타. 근데 거기에서도 로체스터는 거의 좀 특히 저희 뭐 맨체스터는 알아들어요. 로체스터는 인구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인구가 아마 7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네. 와, 거기에 세계 1등 병원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대형 병원들이나 인기 있는 병원들은 우리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몇 달 전에 해야 되고 또 가서도 많이 기다리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진료 시간도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환자 중심의 병원 메이오 클리닉은 어떻습니까? 환자 중심이라는 게 아예 메이오 클리닉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그런 필요를 다 항상 그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메이오의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볼 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1시간 동안 보통 진료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제가 평균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를 치시고 계시고 곁눈질로 어디 아파요? 따다다닥. 콧물이 나요? 따다다닥. 하고 잠깐 봐주시고 전체적으로도 5분에서 정말 길면 10분 정도인데 1시간을 한 명만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아예 예약할 때부터 1시간씩 이렇게 예약 시간이
책정이 돼 있어요. 8시간 근무면 그러면 환자를 8명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의 분들은 1시간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아니 잠깐만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 닥터장은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십니까? 환자를 뭐 지금은 오늘 오전에 저는 일을 하고 왔는데 오늘 오전에만 뭐 내시경을 10명 넘게 하고 왔죠. 보통은 이제 오후에 보통 한 20명에서 와. 30명. 근데 제가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한 20명 와. 정도 보통 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검진 결과 설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시경 결과 상담이라든지 검진 상담 이쪽 위주로 하니까, 사실 길게 보기는 어려운데, 길게 보면 밖에가 난리가 나죠. 저는 길게 보고 싶은데, 진료 예약 시간이 뭐 10분 단위로 뭐 이렇게 다 한 명씩 잡혀 있는데, 제가 30분 진료를 봐버리면, 이제 카톡이 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다음 분이요. 환자들이 많이 다음 분이요. 기다리고 이렇게. 예. 그런데 메이오 클리닉은 시스템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 봐요. 네,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의사들이 환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월급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샐러리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본다고 해서 더 뭐 좋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가능한 시스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1시간까지 의사하고 환자하고 할 이야기가 보통 그리고 살아온 메오에 이야기를 다 오는 예. 환자들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진료 받았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세세하게 듣고 또 거기서 어떤 뭐 테스트나 처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어떨 때는 또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문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 이야기를 다 들으면 정말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료 계획을 세우는데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마음껏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증상들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간단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라고 하는 게 저희 배울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배울 때도 환자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거를 제일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더라도 옆에다가 두고 일단은 앉아있는 이렇게 세팅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컴퓨터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옆에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환자랑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이 돼 있고 약간 이제 자체가. 카페나 이런 테이블처럼 네네. 이제 데스크가 있고 약간 타원형 빙글빙글 돌아가는 보조의자에 이래 환자가 앉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죠. 와. 아니 저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다른 거 원하는 게 없고 이런 걸 한번 저한테 물어봤으면 하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를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이나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물어봐요. 모든 이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에서 그 질문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게 제가 진짜 너무 바람인데 메이오 클리닉 어떻습니까? 저희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오. 항상 뭔가 진료 끝났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이제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병원. 와, 진짜 꿈의 병원이네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뭐 친절하고 의사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환자들과 소통을 한다고 무조건 전 세계에서 1위는 아니잖아요. 이거 1위라고 평가하는 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평가하는 기준들 중에서 이제 내원한 환자들이 얼만큼 경과가 좋은지 그런 거를 따지는 기준 몇 개가 이제 병원에서 며칠이나 있었느냐, 그리고 30일 동안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지표들을 보고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의사들한테 또 서베이나 이런 게 나가요. 그래서 환자들이랑 의사의 의견들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랭킹이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 교육 인프라가 엄청나던데 지금 연간 거의 6억 달러 이상의 연구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논문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네, 정말 네. 많이 나오고요. 연구하러 오시는 세계에서 또 많이 하러 오시고요. 와, 이거 연구나- 글로벌 인프라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트레이닝을 많이 하죠. 이제 전공이라든지 이런 펠로우들 이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죠.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환자를 이제 적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메이오 클리닉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의 조금 큰 대형 병원들이 어느 정도 그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하루에 8명을 본다.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하루에 8명 진료 보면 그 병원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환자 것 한 같아요, 명한테서 그죠?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시간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그만큼 쓴다고 진료비가 더 받을 수 있는 뭐 정신과 같이 좀 특별한 케이스가 제외하고는 한국에서는 딱 진찰료가 굉장히 사실 낮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메이오 클리닉 말고 다른 병원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메이오 클리닉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병원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를 봤을 때 메이오 클리닉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바로는 아무래도 메이오 클리닉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다른 데서 많이 도네이션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거기에 유명하신 분도 많이 와서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과 기부하신 것과 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자체가 그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단순히 환자한테서 받는 진료 수익 이상의 뭔가를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과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베스 이스라엘 네. 그 병원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베스 이스라엘도 저희가 지금 보스턴에서 큰 병원이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메이오 클리닉처럼 이렇게 협진이나 이런 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게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죠. 그 환자를 상담하는 시간은요? 시간은 또 메이오 클리닉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병원과에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외래 진료를 할 때 하루에 12명에서 14명 환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편이에요. 오전 오후 해서요? 오전 오후 합해서요. 와. 네. 그래서 근데 저희도 많은 오후에만 편이죠. 뭐 20명. 그렇죠. 뭐 물론 이게 전부 다 초진 환자냐, 그렇죠. 재진 그것도 환자가 맞아요.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환자분의 그런 좀 종류라고 그래야 되나 질병의 네. 그런 뭐 중증도라든지 병중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어떤 특정 과에 따른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로 작용이 하긴 할 거예요. 뭐 한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자 다 100명 보고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좀 미국은 확실히 그런 환자 한 명에게서 좀 쏟을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많은 것 같다. 한국 의사가 이게 미국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다시 오시거나 이런 분들 좀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를 진료볼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 편은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큰 병원으로 가면 갈수록 교수 그러니까 한 명의 교수가 정말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고 그 교수 한 명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 이제 교수님 진료 보시는 거 참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교수님이 방을 2개를 써요. 진료실이 2개인 거예요. 2개의 진료실을 하고 여기서 진료를 할 때 저 방은 준비를 해놓는 거죠. 미리 환자를 계속 들어오게 그러니까 환자 준비를 해놓고 뒤에 네.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방 사이에. 그래서 교수님이 한 분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맞아. 그때 오전에만 한 100명 보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저도 차팅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차팅을 또 전공의 선생님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명. 옆에서. 네, 옆에서 차팅을 계속해서 하는 네.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게 메이오 클리닉에서 하는 환자 최우선의 그런 진료 방식들 환자에게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자세를 환자 쪽으로 돌리고 이런 거 저희도 학생들이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질문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오. 근데 저희도 이거를 이제 교육 시스템에 다 들어 있어요. 오. 이제 그런 다 들어 있는데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현장에서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할 때도 있고, 근데 매번 한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예약 잡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예약 잡는 거,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약은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예약 잡는 게 이제 시스템이 두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거기 이제 실제 사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예약하는 것과 이제 다른 데서 리퍼를 받아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예약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미 진료를 받으시고 이제 뭐라 그래야죠? 의뢰가 돼서, 의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급한 거냐를 판단을 해서 예약이 되거든요. 판단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겠네요. 따로 있죠. 네. 그 의뢰를 받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받는다고 무조건 다 이제 바로바로 뭐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 근데 한국도 큰 병원은 네. 대부분 진료협력센터라는 곳이 보통 그런 걸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뭐 암이 나왔어요. 근데 암의 중증도가 좀 높은 그런 진행이 굉장히 빠른 암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집어넣죠. 그렇게도 하기는 하긴 하는데 뭐 그런 시스템에 약간 원조격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메이오 클리닉 아주 옛날부터 그런 시스템을 접목을 옛날부터 시키고 협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100년 전부터.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신기해. 그러니까 1900년도 아니 초부터 예, 했다고 메이오 하니까. 클리닉이 보니까 1864년 네. 그럼 거의 한 160년 정도가 정말 됐는데 오래된- 그죠? 이게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환자 중심의 병원이었습니까? 처음에 이 분위기는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죠?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아버지 메요 윌리엄 메요가 이제 로체스터에 가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게 메요 클리닉이 커지게 된 거는 그 아들 두 명이 좀 더 발전을 시킨 거거든요. 그 아들 두 명이 이제 외과 의사로서 명성이 높아지고 또 메요의 로체스터에 이제 큰 사이클론 토네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쳤겠네요. 다쳤거든요. 네. 네. 그 사건에서 이제 메요 이 두 형제가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것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수녀님들과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하게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됐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예. 지금도 급성 담낭염이 있으면 수술을 하잖아요. 당남염의 수술 결과와 수술 케이스가 그 작은 도시에서 당시 미국에서 거의 가장 많은 케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그 담낭염을 수술한 케이스로 리포트 논문을 냈는데 처음에 논문이 리젝트가 됐대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다. 1년에 뭐 400케이스 뭐 이상이에요. 지금은 뭐 흔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올 수 없는 케이스에 그런 게 논문이 발표가 되니까 처음에 아예 거절을 당했다고 거기 외과에서 말도 안 된다 했다가 실제로 거기 있는 분이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외과 의사의 실력이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 뭐 그 전후면 아직 위생이라는 개념, 그 멸균의 개념이죠. 그 개념이 아직 정착이 되기 이전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방 가면 뭐 학생 신분으로 처음에 이제 수술방 들어가면 목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네, 진짜 목 건드리는 순간 간호사쌤들한테 엄청 혼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진짜. 돼요.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공간 안에서 저는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네, 공기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는 벽이 되어라. 이게 벽은 또 벽에도 못 붙어. 그냥 최대한 항상 숨을 항상 이게 작게 피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멸균의 개념이 워낙 중요한 것이 수술방 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손을 씻거나 장비를 소독을 하거나 그런 개념들도 아직 정립이 되기 전이어서 그거를 메요 그 이제 형제가 초창기부터 그런 개념들을 수술에 접목을 시키면서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술 이후에 항상 감염에 대해서 감염증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된 이제 연구들이 되면서 이제 병원 자체가 커졌고 저는 사실 여기서 더 대단한 게 그 두 분이 사실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본인 가족들의 병원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비영리 파운데이션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정말 세계적인 병원으로 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된 거죠.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경영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뭐 클린하게 오픈을 해서 가족끼리 어떤 폐쇄적인 경영이 아니라 병인의 단체로. 네. 근데 이 메이오 클리닉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콜티손이나 뭐 코티손 뭐 이런 거 발견하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봤던 것들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네.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그 진료 현장에서 뭐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막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육의 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어딘가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게 환자에게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그런 막 논문들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의사들이 있고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워낙 이렇게 포커스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메이오에서 시작된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도 거의 뭐 1901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컴퓨터가 없는 메오 시절에. 그 클리닉의 플러머 의사라고 이제 메오 형제가 예. 이렇게 모셔왔어요. 플러머 닥터를. 그분이 이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와. 환자를 이제 환자 이름이랑 예. 이런 거는 기록을 하지만 그때 이제 번호를 매인 거죠. 환자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 차팅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록을 바로 찾아서 그 찾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있게. 아. 그래서 그거- 가면 옛날에 쓰던 그 튜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 옛날에는 튜브로 이렇게 그 차트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아. 거기서 받고 그걸 보고 쓰고 다시 기록하는 대로 옮기고 이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메이오 클리닉에 그냥 그 역사 박물관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오. 가면은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곳도 오. 있고요. 그 닥터 플러머가 있었던 집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메오 그 형제가 있었던 집도 있고요. 그래서 오. 그런데 가면은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죠. 그러면 미네소타는 그 메이오 클리닉 꼭 아파서 가는 병원이보다 하나의 이제 관광 뭐 그쪽으로 갔을 때는 가서 뭐 건강이나 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의학의 역사도 한번 보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투어 코스가 있네요. 그렇죠. 오. 네네네.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죠. 이제 또, 환자분, 가족분들이나 뭐 이렇게 오시면은 많이 배우고 가시죠. 야, 특별히 자부심이 대단하셨겠습니다. 3년 동안 계시면서요. 거기 트레이닝하고 남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남고 싶은 생각 많이 있었죠. 왜냐면 그 한 번 거기 메요에 그 고용이 되잖아요. 거기 예. 의사로 네. 일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골든 커프라 그래요. 그래서 와, 거기 정말 계속 일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 아. 곳이거든요. 와,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자 진료 시간도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고 예. 샐러리 시스템이지만 또 이제 나중에 베너핏 그러니까 은퇴했을 때나 뭐 이런 베너핏이 오. 또 잘 돼 있고 그런 체계가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보스턴으로 가게 돼가지고 네. 고민 많이 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진짜 고민 많이 뭐라고 했겠어요. 했으면 그러게요. 남편이 조금 더 수입이 좋았나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어쨌든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미국에도 가본 적이 없고 미국 괌 가봤어요. 네. 감이요. 네. 영어는 아직도 미국이죠. 우동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메이오 클리닉이 관련된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책이 제가 있어요? 그거를 엄청 열심히 읽고 왔거든요. 한 400페이지 넘어요. 제가 그거 진짜 한 몇 주 동안 읽었어요. 와, 제가 그거 책 잘 안 읽거든요. 요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게 한 10년 전에 나온 10년 전에 이미 출판이 한 10년 초반대인가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읽었어요.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이 시대에 19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이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진료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하하, 책 팔려고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직접 계셨습니까? 좀 약간 좀 부럽네요.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그러네. 그 환자를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서 보면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연간 거의 한 130만 명의 환자를 본다고 하거든요.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정말 크죠. 의사가 한 몇천 명 몇천 명은 되겠죠? 돼요. 몇천 네. 명. 와. 전공의라고
레지던트랑 또 펠로우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 펠로우라고 하죠. 펠로우라 전임이, 그래요. 전임이. 전임이. 그래서 레지던트랑 펠로우 다 합해서 정말 많고요. 그 내과 일반 내과 인터널 메디슨 그 과만 해도 전공의가 100명 정도 돼요. 와. 한 연차에 아니면 한 연차예요. 한 연차에. 네. 그럼 그러니까 서로 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와. 환자를 많이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러면 직장 동료 의사분들도 많이 사귀었겠습니다. 네네네. 그 특히 다른 과랑 협진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정말 기회가 잘 돼 있거든요. 이게 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 탁과랑 맨날 싸우거든요. 어. 협진이긴 하지만 물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응급 쪽이랑 응급 쪽을 그거는 또 어디든 똑같네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응급실에서 예. 오는 콜, 뭐 이런 예. 경우에는 뭐 내과랑 그래서 항상 응급의학과가 사이가 안 그렇죠. 좋고 네. 그리고 내과와 항상 정형외과가 사이가 좀 안 좋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사람 사는 건 어쨌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똑같다. 네.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저희는 이제 1차 진료를 하니까 1차 진료를 하러 오신 분이 좀 되게 복잡한 그런 아니면 좀 어려운 까다로운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러면은 저희가 바로 페이지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은 그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장내과 쪽에 협진을 하고 싶다, 이런 게 궁금하다, 당장 지금 좀 급한 경우인데 알고 싶다 이랬을 때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5분 안으로 바로 진짜요? 연락이 와요. 시스템이 네. 정말 그래도 세계 1등 병원이고 메이오 클리닉이면 거기 근무하는 뭐 의사들이나 전공의들이나 직원들에게 베네핏이 굉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렇죠. 보수도 많고 그렇죠. 네, 보수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샐러리지만 그리고 특별히 이제 Continued Medical Education이라고 CM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따로 책정을 해서 주거든요. 오. 샐러리 외에. 근데 그것도 정말 엄청난 금액을 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서포트를 잘 해주죠. 예, 와, 근데 오히려 환자 진료 수익을 많이 내는 거에 따른 뭔가 진료 성과에 따른 보수를 해주기보다 너의 발전에 기여를 해라. 그렇죠. 약간 요렇게 지원을 오히려 해주는 굉장히 되게 이상적인데 와, 근데 저게 그게 현실화가 어떻게 된다는 게 보면은 좀 신기하네요. 진료 과목마다 좀 다른가요? 이런 뭐 예를 들어 보수라든가 그것도 인기 전공 과목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아무래도 뭐 외과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더 다르죠. 1차 진료하는 데나 이런 거 좀 다르고요. 네. 과마다 조금. 근데 어디 가나 이제 응급 쪽이 네. 좀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막 심야에 특히 밤에 네. 뭐 직원들이 의사들 심야에 막 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응급 환자가 있으면은 어쨌든 저희가 전공의가 가서 보더라도 저희 교수님이죠. 그 어텐딩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와서 환자가 좀 힘든 환자가 왔다, 좀 중한 환자가 왔다 이러면은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해요. 아니 근데 미국도 개원 많이 하고 그래요? 미국에는 안타깝게도 그 보험 이런 시스템, 의료 보험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시스템이 개원으로 했을 때 힘든 점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고용해야 하는 직원들도 많고 하잖아요. 의사 하나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안 그러면 이제 닥터장 장동성 쌤하고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비행기 시간이 다 돼 가시는 것 같으신데 좀 어떻게 좀 한 편 더 좀 촬영 되시겠습니까? 제가 뭐, 이따가 갈까요? 주제를 조금 더? 빨리 뽑아가지고 작가님 요거 오신 김에 더 자주 못 오시니까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요거 한 편만 더 이제 빨리 한번 준비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네. 자 오늘 한국 의료 시스템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뭐가 다른지
이 한국 의사와 미국 의사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석건혜 선생님이 아프다. 한국 병원 가시겠어요? 미국 병원 가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잠깐 두 병원이 옆에 나란히 있어요. 네. 예.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만약에 급한 거다 이러면 한국 병원을 갈 것 같아요. 아, 응급 쪽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내가 빨리 봐야 된다. 오. 그러면 한국 병원을 가야 할 것 오. 같아요. 아무래도 예약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아, 접근성이 좀 더 그렇죠. 한국이 좋다. 아. 네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공통 질문인데 양쪽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고등학교 때쯤 미국 가셨죠? 그렇죠. 우리 닥터 짱은 괌 잠깐 가보시다. 이 공통 질문이 안 되겠네. 아니 이제 들은 걸로 지난번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본인이 예를 들어 아프다. 어느 병원을 가겠습니까? 전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국 병원을 가겠습니다. 근데 이 뭐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한국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예, 얘기를 하시는 예. 거죠? 확실하죠? 예. 언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제 약간 이게 듣고만 알고 있는 지식이다 보니까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게 더 낫다, 뭐가 더 낫냐를 평가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미국 병원에 가보고 싶다. 거기 의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러니까 환자로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뭐가 더 낫겠냐라는 평가는 사실 제가 예. 쉽사리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예. 한국 의사들도 저는 굉장히 실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미국의 시스템을 그냥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가보고는 싶지 않나. 근데 제가 그 미국 병원, 한국 병원 질문 드렸을 때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렇게 미국 병원이 좀 이렇게 가기 좀 만만하지 않습니까? 좀, 미국 병원이 예. 아무래도 보험이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좀 미국 병원은 일단은 네. 저의 주치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refer하는 거를 의뢰를 받아야만 이제 다른 전문의한테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1차 진료를 무조건 주치의한테 가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병원, 어떤 과를 이제 추천을 받는 그런 그러면 시스템.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이 배정된 주치의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보험마다 조금 다른 거거든요. 보험사에서 배정해주는. 보험사에서 배정할 수도 비슷하네. 있고 제가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공공보험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렇게 공공보험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좀 더 정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면은 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고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대학병원 가려면 그렇죠. 의뢰서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딱 이렇게 리퍼가 되는 그런 의뢰되는 시스템이 미국은 조금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다면 한국은 좀 그게 쉽죠. 왜냐하면 이게 주치의라고 하는 1차 의원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여기에서 의뢰서 써달라고 하면 안 써줄 수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평가를 받으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와서 누군가 와가지고 나 큰 병원 갈 건데 뭐 이런 이유로 큰 병원 갈 건데 의뢰서 써달라 하면 이게 한국에서는 안 써주기가 애매한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1차, 2차, 3차가 아니라 3차, 1차, 3차였어요. 정확하게 하면 3차에 갔는데 1차 의원에 가서 진료를 해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해서 맞아요. 거기서 바로 1차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의뢰서만 받아서 바로 다시 이제 3차를 가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하는? 하루에 다 되죠.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가 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그게 좀 하루 만에는 전혀 불가능하죠. 거의. 이거 하려면 그렇죠. 하루만 되죠. 그 가까운 그 약간 한 4차선 사거리에는 우리나라 모든 과목의 병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차선 되는 사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 4차선. 네. 다 있죠. 안 그래도 예. 오니까는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 건물이 각각의 의원이지만 거의 종합병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치과부터 시작해서 싹 다 있고 1층엔 약국이죠. 약국이 항상 예. 저도 지금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대구에 왔는데 그 뭐 달구벌대로 이런데 네. 큰 도로 이런데 밤에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병원이 많아서 의원들이 접근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다 오픈을 했는지 네. 했는지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같은 간판 간판 디자인. 예. 이게 원래 병원이 오픈한 시기가 약간 이게 어떤 2023년도에 했냐, 2020년에 했냐 이런 게 이게 몇 년 차이가 좀 나면 디자인이 이렇게 섞일 텐데 네.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새 약간 노란색 네온 느낌의 노란색 그 제일 글씨. 유행하잖아요. 요새 그게 유행인 것 제일 같아요. 유행합니다. 와, 아, 눈이 어지럽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리고- 도로 하나가 전부 다 막 그런 느낌이라서 메오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새로운 건물들을 정말 많이 짓고 있거든요. 오. 근데 가보면은 정말 최신식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와. 이렇게 거긴- 짓고 있지만 거긴 미술 네. 작품 같은 것도 막 갖다 맞아요. 놓고 하잖아요. 네네. 미술 작품도 유명한 왜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유리로 돼 있는 이런 디자인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작가가 오. 해놓은 거를 갖다가 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로비에다가 해놔요. 이게 그냥 이미테이션의 모작이 아니고 그 작가의 와 네. 완전 갤러리. 그렇죠. 네. 그래서 아트 투어도 있어요. 가면 우와. 병원 안에. 와. 근데 또 작은 병원 소규모 네. 병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재정이 뭐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도 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요새 의원만 개설하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에 신경을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환자분들이 지금 딱 약간 좀 들어왔을 개원을 때 좀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가정의학과는 사실 네. 환자분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과이기 때문에 개원은 항상 고민은 항상 하지만 근데 한국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달구벌 대로의 건물들을 보면서 대구에서는 개원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점점 어떻게 보면 개원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경쟁력을 다 갖춰야만이 네. 의원으로 개원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네, 같아요. 뭐 너무 약간 이게 뭐랄까 환자분들이 보는 거랑 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랑 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회의감이랄까, 약간 아쉬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진료 시간도 마찬가지.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겠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개원을 안 해봤는데 개원할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나도 그렇게 환자 보고 싶지 이런 얘기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직원들 보면 이제- 월급 줘야 되잖아. 그다음에 맞아요. 뭐 임대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 이거 나간 거 그거 빚이 얼마인데 그거 다 갚아야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의료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에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의료비, 뭐 건강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는 의료비가 있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의료비 수준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또 좀 비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훨씬 의료비에 많이 쓰는 편이죠. 오. 뭐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의료비 평균 의료비가 얼마나 쓰는지 이렇게 지표를 봤을 때도 미국이 가장 많이 쓰는 나라죠. 아니 복지가 되게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료보험이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예. 한국은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보험이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해야 하니까요.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아하.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가게 되죠. 네. 아. 메디케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메디케어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민간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 달에 이제 나가게 되는 보험비가 상당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험이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예. 병원이 저를 고용한 거니까 그 중에 베너핏 하나가 보험이에요. 근데 직장을 직장을 보험이 통해서. 되네요. 네네. 근데 직장에 이제 제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그 보험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한 250불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하죠. 여기에 비하면. 네. 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갔을 그것도 때 또 나오는 그러니까. 청구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또 따로 그거 네. 낸다고 다 뭐 면제되는 그렇죠. 건 아니니까. 그냥 오. 간단하게 1차 진료를 내가 진료를 보러 가서 근데 감기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진찰을 받고 그냥 신체 진찰 받고 문진 받고 감기약을 타왔어요. 그럼 대충 얼마 정도 그러니까 돈 들 거 얼마입니까? 생각하고 가요? 네. 그 진짜 쉽게 좋은 그냥 이제 질문인데. 감기약 네, 몸살에 네. 걸렸어.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500달러 이상 나오거든요. 기본. 아니 잠깐만요. 500달러면 1000만, 10만, 50만 곱하기 지금 1400, 환율을 따졌을 때. 1450원. 감기약 한 번 받는데 한 60만 원. 거의 한 네네네. 6, 70만 원. 상당하죠. 네. 약값까지 해서요. 네네. 아니, 약값은 보험을 내고 또 다르죠. 있는데. 보험을 내고 있는데. 있는데도 그게 와. 이제 보험을 내고 있지만 제가 내야 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균 2,000달러에서 3,000달러는 제가 다 제가 지불을 해야 와. 그다음부터 보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을 내지 않고 있다가 그 감기약을 타러 가면 얼마가 되는 거야? 감기약 따로라서 이제 약은 또 따로 그러니까 되니까. 그 진료 네네. 받으면 더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험을 내지 진짜요? 않는 사람이 보험을 내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더 비싸게 나갈 수도 있죠. 더 많이 비싸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보험을 내지 않으면 한국도 왜 캐시로 하면은 예. 좀 이렇게 할인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어. 나는 보험이 없지만 이거를 음. 내가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음. 어느 정도 그 내고가 가능하죠. 병원과. 아, 네. 와, 시장도 아니고 병원에서 아니, 와, 네네네네. 그건 또 독특하네요. 병원이 현금 보험이 없다 할인? 그러면 어. 현금 야, 할인 뭐 현금 이런 할인. 거. 현금 와, 할인. 이거 그런 또 경우도 새로운 있어요. 정보네요. 네네.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아. 아니 근데 진짜 감기 저희는 걸어가면 뭐 한 4,000원? 음. 6,000원? 이게 의원이랑 병원이랑 좀 다르죠. 다 다른데 네. 이게 진찰료가 이제 미국은 병원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잖아요. 달라요. 저희는 근데 그냥 병원급, 의원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 음. 진찰료가 다 똑같이 적용이 와. 산정이 돼 있으니까 뭐 의원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은 뭐 한 3, 4천 원.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종합병원 쪽 올라가면 한 7, 8천 원 정도. 아니 그 진료비 내고 약도 얼마 안 해요. 한 3일치 일주일치 타도 뭐 그런 약들은 항생제 들어가고 위장약 들어가고 요 정도는 한 만 원 안쪽으로 보통 10,000원 안 되죠. 되죠. 뭐 한 3, 4,000원 다 해서 또 합쳐서 하여튼 10,000원 안 넘어요. 그래서 감기 미국은 같은 약국이 아니라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약을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버 더 카운터라고 네, 네. OTC 약 화장품 집에서도 약을 많이 파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파는지 화장품에서 약국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네. 같이 그래 하더라고요. 네. 의사 진료비가 네. 워낙 많이 드니까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 항생제라든가 우리가 그 네. 처방이 있어야 사는 약들을 그냥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 아 맞아. 수면 그렇죠. 유도. 우린 처방이 있어야 되죠. 처방이 있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약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드럭스토어 이런 예. 데서 살 수 있죠. 한국에서도 멜라토닌은 또 비급여예요, 약이. 네,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되는 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수면제 처방하려면 멜라토닌은 제가 환자한테 비급여 약을 주려고 하면 이게 보험에서 안 해주는 약을 주려고 하면 이 약 비급여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약. 그럼 예를 들어 입원을 하거나 또 수술을 하면 엄청나겠는데요. 일단 응급실을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얼핏 들었는데 작가님이 그러시던데 아파도 막 다리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막 구급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아 부르지 마세요 비싸니까 제가 좀 택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구급차 타는 것까지도 청구가 되니까요. 와우. 네네. 그래서 정말 그런 비용 부담이 걱정이 되시는 환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본인 차를 타고 가시겠다 이런 경우도 많으시죠.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아니 그런데 보험을 넣고 있는데도 그 정도의 병원비가 나오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네네. 그럼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훨씬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죠. 오히려. 메디케이드는 특별히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니까요. 응급실 이렇게 갔다 와도 거의 받는 청구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 네네. 한국도 이제 수급권이신 분, 예. 일정 수급, 이적 수급, 그러니까 예. 수급권자이신 분들은 뭐 진료비나 이게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약값도 거의 이제 보험에서 다 해주니까 공단에서.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메이오 클리닉 네.
거기는 더 비싸겠는데. 그렇죠. 메오 클리닉은 아무래도 예. 또 그런 그 facility fee라고 해가지고 그 거기 시설 비용? 시설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요. 네네. 청구가 됩니까? 청구가 됩니다. 그 와우. 건물에 내가 건물에는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것만으로. 네네. 혹시 그 저기 그러면 이제 하루 입원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원비가 1인실 입원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네. 이제 경험해본 적 출산을 하러 입원을 했잖아요. 아, 그렇네, 병원에. 그러네. 네. 오. 근데 하루에 예. 그러니까 총 3일 밤을 있었거든요. 병원에. 얼마 전에 이제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또 촬영하는 이 밖에 예, 이게 네네. 너무 귀엽던데. 감사합니다. 몇 달 됐습니까?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전에 네네. 직접 경험한 스토리네, 그죠? 그렇죠. 네네. 와. 근데 보험에 청구된 그 청구비가 거의 3일치 해서 28,000불이 나왔거든요. 제가 물론 다 내야 되는 돈은 잠깐만요. 아닌데요. 100불 넘어가면 계산이 좀 더딘데 1,000만, 10만, 100만. 만 불이 거의 이제 한 1,500만 원이죠. 만 불이 그러니까- 한 참- 4천만 원 정도의 그렇죠. 의료비가 나온 거네요. 네네. 아니 완전 그 저출산의 그 엄청난 그게 데미지가 있는 가격인데 누가 그 애를 놓으러 그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보험에서 보험에서 네. 그러니까 혜택을 받나 봐요. 본인 그렇죠. 부담금이 상한 금액이 있으니까. 있고 그 금액까지는 내가 내고 그 이외에는 보험이 다 네. 해주고. 그래서 와, 제가 작년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예. 폐 빵꾸 났었어요. 아 의사 선생님 폐가 왜 빵꾸가 나요? 기흉이 나서. 원래 키 큰 사람들이 나는 게 아닌가. 아니 뭐, 네, 이 친구가 아 기흉이 키가 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 배울 때 기흉은 키가 크면서 마른 체격의 그런 남자들이 젊은. 많이 생기다. 젊은. 그렇게 잘생긴다고 보통은 잘생긴 들었는데.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하. 기운이 없네. 네네. 엑스레이랑 CT도 바로 찍었어요. 어. 그러니까 엑스레이랑 CT 찍고 그 다음에 기운 맞네요 해서 예. 바로 그날 이제 흉관 삽입술이라고 하죠. 이제 오. 여기 마취를 하고 여기다 관을 박는 거예요. 오. 관을 박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CT도 찍고 매일마다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입원을 일주일을 했죠. 그래서 저도 좀 입원비가 좀 걱정이 됐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응급실을 통해서 흉관 삽입술이라는 게 원래 시술이긴 하지만 약간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비용이 또 아니 보험 들어가잖아요. 들어놓은 거 좀 있지 않으세요? 있긴 있었죠. 생명보험. 있긴 예, 있었는데 뭐 실비도 있긴 하는데 그냥 기본 얼마가 나오는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때 40만 원 나왔나? 와. 50만 원. 아니 50만 잠깐 원 입원을 며칠 했다고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이나. 몇 인실? 네? 몇 인실? 6인실이었어요. 6인실. 아, 6인실 이제 기본 비용에 네. 수술하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40만 원인데 그마저도 돌려받았겠네요. 아 그것도 실비 청구해서 실비청에서 돌려받고 수술이니까 수술 보장금도 더 받았겠네요. 되게 한국은 잘하시네. 이렇게 가면 네. 보험을 잘 넣어놓으면 돈이 거의 오히려 안 더 벌어요. 그럴 수 있죠. 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아이고. 시스템인데 근데 야 이건 아픈 것도 아니고 출산인데 그렇죠. 네. 2만 몇천 불요? 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직 5개월이 지났는데 또 미국은 좀 느려요. 뭐든지. 아직 정확한 저의 부담금이 얼마라고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결과는 안 네네.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 졸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 지금 한국은 그 이제 제왕절개가 아예 그냥 보험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본인 정말 올해 바뀌었나요? 작년에 바뀌었나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안 들어요 제왕절개 비용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책의 일환이죠. 예. 예.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특별한 그런 정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어. 게 없어도 많이 나으니까요. 그래서 특정 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잖아요. 음. 산부인과도 그렇고 어떤 한국은 지방 소멸되는 그런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어떤 과들이 자꾸 사라지는데 이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애를 안 놓으니까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몇 안 되는 예비 그 임산부들이 멀리 와서 진료도 봐야 되고 또 출산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산부인과 쪽. 산부인과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요. 좀 비슷한 문제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이 정말 많거든요. 조그만한
큰 도시에서 조금만 나가게 되더라도 정말 시골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모든 전문의가 갈 수는 없죠. 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1차 진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패밀리 메디슨, 가정의학이라든지 내과가 좀 더 역할이 큰 거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애도 받아요? 네, 미국은 트레이닝에서 가정의학으로도 그 산부인과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응급실 시스템은 어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응급실 시스템이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은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그러니까 저희 뉴스들을 자리가 없어요. 보잖아요. 그럼 막 네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네. 맞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고 어. 보거든요. 미국의 아예 정책 자체가 예.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와.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응급실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외국인이든 뭐 돈이 어. 없는 환자든 뭐 누구든 일단은 무조건 받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이게- 병상이 네. 없고 막 몰리더라 어떤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뭐 태풍이라든가 어떤 사고도 막 몰리더라 일단 무조건 이제 받게끔 돼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한국에서 이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응급의학과에서 먼저 환자를 1차적으로 보지만 배후 진료가 부족하면 그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받아도 네. 볼 수 없기 만약에 때문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라서 신경외과가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신경외과 진료가 안 되는 병원의 응급실이다. 그럼 사실 그 환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런 그 병원을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레벨 1 트라우마, 레벨 2 트라우마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병원이 조금 시골에 있는 병원이라 가지고 응급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다 의료진들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 다음 병원이 있어요. 레벨 그 위에 레벨에. 그럼 그쪽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 레벨을 응급실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전문의들이 있고 또 어떤 수술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협심증 그런 스텐트 이런 거 캐테터 랩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레벨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그러면 그 환자가 장단점이. 어느 수준의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EMS에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응급차, 응급차, 예, 네네. 응급 진료 하시는 뭐 응급구조분들이 응급구조 하시는 오셔서. 분들이 네네. 그것도 한국의 119에서 하는 건데 근데 한국의 119 선생님들이 그래서 항상 응급실 앞에서 대기를 하거나 뺑뺑이를 돌거나 이런 게 가면서 막 전화하고 전화하고 그러시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네네. 알아보고 가고 하기는 하지만 음. 그게 소통이 안 될 때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그 시스템이 응급적으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처우가 좀 한국과 미국이 응급치료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좀 다른가요? 처우도 좀 다르고,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래도 응급, 학과랑,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시스템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응급과에 많이 안 가는 그런 수요, 그러니까 공급이 또 맞아, 부족한 맞아.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다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병상들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런 면이 또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증 외상센터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쪽으로도 한국은 너무 의사들이 그쪽으로 가는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외상외과가, 정말 그쵸. 좀 인기 있는 과 쪽으로 많이 이제 몰리다 네네. 보니까 네. 외상외과는 트레이닝도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외과를 나오고 나서 외상외과 트레이닝만 따로 2년에서 3년을 해도 사실 이국종 교수님 같은 그런 정말 대가의 수준이 되려면 사실 그 이상의 임상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사실 한국에서는 워낙 약하니까 미국도 특정 과들이 인기가 더 많고 이런 과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처럼 이렇게 정말 깊이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깊이과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는구나. 그쵸. 근데 이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셨으니까 지금 미국도 병원에 계시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좀 부족한 편 같아요? 아니면
좀 많은 편 같아요. 미국은 의사들이 좀 많은 편 같아요. 좀 부족한 편 같아요. 한국의 의사가 숫자로 부족하다고 환자들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접근성을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밸런스가 특정 안 과의 맞는 밸런스에 거죠. 맞추는 거네. 네. 야, 근데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닥터 짱이 개원하시잖아요. 미국 시스템으로 개원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뭐 그 진료를 30분 간격으로 한 명씩 예약을 잡아두고 적자가 아니, 한 한 달 시간. 만에 한 시간 한 시간 하고 하면 그 로비에 그 저기 유리를 투명 유리 그 작가 누구죠? 그 라스베가스 네네, 작품도 작품, 네. 로비에 두고 예약 시스템 예약 시스템에서 당일에 온 사람 안 받아주고 오 인구가 적은데 하셔야 돼요. 한 7만 정도 되나요?